일주일에 섹터 하나씩을 정복합니다. YG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대서울권을 이제 지나서 중부권으로 한번 그렇죠. 가볼까요? 네. 한국도시의 미래 김시덕 박사와 함께 읽고 있는데요. 자, 중부권이면 이제 충남 지역? 충남, 충북, 청주도 포함하죠. 청주까지. 네.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이제 세종시가 그렇죠. 있는 거고요. 네. 대전도 있고 논산도 있고 계룡도 있고. 계룡도 있고. 여기는 이제 어떤 의미의 메가시티로 보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산업인 곳이죠. 국가가 산업인 예. 곳. 청주의 공군사관학교, 대전 정부청사, 세종 정부청사, 계룡의 계룡대, 논산의 연무대. 이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한국은 끝이죠, 사실. 행정, 뭐 국방, 과학 예, 등등. 모두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종과 대전 사이에는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는 각종 핵기술이라든지 예. 중이용 가속기라든지 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다 들어있죠, 거기. 그 보면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지도를 켜면 다 가려놨어요. 블러 처리를 해놨습니다. 뭐 위성 지도나 이런 걸 예. 볼 수 없게끔. 그 구글로 봐야지 보여요. 아, 구글은 됩니까? 구글은 되죠. 한국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정도는 흐릿하게 나오는데 네. 한국 지도로 보면 그냥 녹지에 펼쳐져 있는데 아. 구글로 보면 빼곡합니다, 여기가. 어. 다 기간 산업들이 하나하나가. 음. 그리고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게 정권 바뀌거나 분위기 바뀌면 세종청사를 도로 서울로 가져온다. 이런 걸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하죠, 당연히. 네, 네. 조금이라도 알면 안 가능한데 네. 서울에만 사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뭐 오겠지 뭐 그런 거기 뭐가 있다고 하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매몰병 같은 거라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가면. 그 지역의 분위기란 거는 한 번 정부 기관이 오면은 절대로 내보내지 않아요. 근데 그 중부권은 그러면 네. 국가가 산업인 네. 곳이라고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네. 이건 뭐 정부 주도로 시행을 한 건데 그렇죠. 혹시 그 이면 조금 어두면은 없습니까? 그 이게 방- 잘 되기는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세종도 될 잘 가능- 자리를 잡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잘 될 가능성이 있는데 잘 되면 좋겠는데 아직 좀 장벽이 몇 개 있다.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하시면서 충남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청주는 충북인데 도청 소재지인데 네. 충남과 충북 간의 약간 이해관계가 다르다. 어. 그 대표적인 게 오송역 문제죠. 오송역에서 호남선을 분기시키는 문제 때문에 좀 까다로우니까 생각하면 그 때문에 세종 갈 때 여러분들이 오송 내려서 버스 타고 한참 더 들어가셔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 근데 그건 물론 이제 여러 논리가 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만 그게 이제 충남 충북을 같이 가려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고민거리들이죠. 시간이 되게 금방 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막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금. 중부권에서 특히 김시덕 박사님이 좀 눈여겨보시는 네. 지역은 어디가 있어요? 제가 눈여겨보는 지역 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네. 40년간 사람들이 눈여겨본 지역은 세종시 장군면이라는 데입니다. 장군면? 장군면. 그 공주하고 세종 사이에 있는 땅이에요. 네. 원래 거기가 백지계획 때 청와대하고 국회사당 예정지였어요. 거기 보면 딱 강북하고 똑같습니다. 청계천 흐르고 이렇게 한강 흐르는 것처럼 금강 흐르고 조그만 천이 흐르는데 네네. 일부러 거기 잡았어요. 지형적으로 친근감 느끼라고. 근데 거기는 40년간 많은 사람들이 땅을 다 박아놔서 지금 세종시 고민이 그겁니다. 아, 이미? 이미 40년 동안. 그 부동산 가보시면은 여기는 안 된다고. 너무 비싸다고. 뭐 최근에도 세종으로 국회의사당 뭐 이전 예. 뭐 주장이 좀 일각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가면은 약간 장군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못 갑니다. 지금은 이제 정부청사 쪽으로 가는 거죠. 아니, 여기 너무 이제 비싸다. 알바끼가 비싸죠. 많다. 예. 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이제 좀 사람들이 주목한 데고 아. 제가 주목하는 데는 조치원. 세종시의 북쪽이고 옛날 세종시 탄생 전에 영기군의 군청 소재지. 그 세 가지 유명한데요. 복숭아가 유명하고 단무지가 유명하고 여러분 드시는 단무지는 대체로 조치원 겁니다. 그래요? 예, 혼무식 박정희 대통령 혼무식 정책 때 떴죠. 오. 정부의 70%를 제공했어요. 야. 그리고 요즘 핫한 게 파닭, 네. 왕천 파닭, 네. 조치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거기 시작하면 재미 있습니다. 세종시장 가면. 근데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가 왜 중요하냐면 권역은 충남 권역인데 문화권은 충북이에요. 그 청주의 유명한 대학교를 창립한 사람이 충남 영기군 조치원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딱 충남과 충북의 경계를 자리하고 있어요. 오송하고도 같은 생활권이고. 그래서 조치원과 오송이 잘 크면은 이건 중부권은 단단하게 엮여질 거다. 이제 동남권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동남권. 그러시죠. 자, 그러면 동남권은 이제 3대 메가시티 중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동남권 메가시티는 포항부터 여순강까지, 여수, 순천, 광양. 광양까지. 그럼 이제 전남 지역과 그래, 전남의 동부 경북으로 지역. 따지면 포항, 그렇죠. 울산. 울산, 또 부산도 당연히 뭐 포함이 창원, 되고. 거제, 진주. 그러면 권역으로 보면 이제 굉장히 넓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농촌 지역도 빼시고요. 예. 도시부들이 연결되는, 공단끼리 연결되는. 기능으로. 예. 그러니까 면으로 보시면 너무 넓습니다. 농촌 지역이 많아서. 그래서 선으로 봐야 된다. 선으로 봐야 된다.
근데 여기는 아까도 이제 산업 산업이죠. 측면에서 예. 주목을 하시는 그렇죠. 거고. 한국의 기가산업 벨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 여기 제철소도 그렇고 항구도 그렇고 그렇죠. 자동차 산업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2차 전지도 예.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항공우주도 있고. 항공우주도 예. 있고 동남권에서는 어느 지역이 메가시티 어떤 좀 선두가 될 수 있을까요? 기존에는 울산, 포항, 여수 광양이었죠. 예. 이제 화학이나 조선이나 제철이라든지 있는. 네. 그래서 저는 미래 지역은 창원, 순천 이걸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 신냉전 하에서 한화라든지 카이 같은 지역들, 사천도 카이의 거점이긴 한데 좀 약하고 창원이 가장 저는 지금 창원에 가보면 인구가 준다 걱정하시는데 예. 인구 주는 거와 별도로 중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위 산업의 일감이 많아지고. 메카로서. 예. 그러니까 창원, 순천, 고흥이 연결되고 있어요. 바로 지난주에 순천역 갔더니 우주인 세워놨더라고요, 옆에다가. 우주인은 고흥인데 순천이 세워놨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흥에서 쓸 뭐 미사일 부품을 순천에서 만들어요. 예. 왜냐면 순천이 그 지역에서 거점이 제일 좋거든요, 기능이. 교육 기능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연결되고 있다. 그 창원은 원래 박정희 대통령 때 핵무기 개발을 만든 곳이잖아요. 현대 계열사가. 만들었다가 전두환 대통령 때 포기된 곳인데 네. 그때부터 이미 한국의 기간 가장 민감한 부분들을 만들어 온 곳이죠. 근데 그 라인은 저는 계속 확장될 것이라 봅니다. 우리나라의 우주, 방산 산업이 네. 또 강하게 또 성장할 수 있으니까 네. 이 지역도 같이 이제 산업하고 그렇습니다.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 동남권이 이렇게 메가시티로 계획대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사실 이게 메가시티라는 구상이나 계획보다는 각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들이 그렇죠. 있는 건데 이게 또 연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좀 해소해야 될 문제 같은 건 없을까요? 특히 울산이나 창원, 거제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산업 노후화, 특히 포항이 저는 많이 가보면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울산이나 이런 곳들은 그래도 좀 여러 성격의 업체들이 섞여 있는데 중공업이 좀 다양하게 있는데 조선도 있고 제철도 있고 뭐 예, 그렇습니다만 자동차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그런 심지어 설탕도 있습니다. 아, 울산은. 설탕이 있냐? 오. 삼양사. 근데 포항은 단일 산업이잖아요. 네. 제철. 네. 그래서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전라남도 광양이 제2제철소를 만든 건데 광양제철. 네. 여기가 새 거 아니겠습니까? 포항보다. 네. 그러니까 기능이 좀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영구 기능까지. 그리고 또 지주사는 서울로 간다 그러고 시끄럽잖아요, 얼마 전에. 네네네. 그래서 포항 시민들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좋은 땅을 내줬는데 이제 와서 우리를 버릴 거냐라는 아주 그런 심리가 팽배하세요. 위기감이 있는 위기감이 거네요. 커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게 2차 전지를 개발하겠다고 아. 한동대를 아시죠? 그 네네네. 포항에. 그 근처에 단지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만 2차 전지가 이제 전문가들 말씀 들어보면 이게 노동집약적이라 과연 중국으로 이길 만큼의 한국 효율이 나올 것인가 그런 고민도 있어서 새만금도 그렇지만 포항 같은 곳도 그런 고민은 있다. 그래서 아직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울산이나 이런 곳들은 복합적이라 다른 길을 찾겠지만 거제나 포항 같은 곳들은 고민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포항 지역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2차 전지 소재 기업들도 있고 해서 이제 들어가고 있죠. 그게 이제 신산업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았다라고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는 네. 봤는데 그걸로 뭔가 안심을 하거나 아직 좀- 기대를 하는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닌 거예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순강 같은 경우는 각 도시로 보면은 광양은 제철만 있고 순천은 순천은 현대 제철이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한데 합치면은 세 도시는 사실 붙어 있어서 같은 도시로 봐야 되기 때문에 보면 복합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울산처럼 보시면 된다. 동남권은 또 이게 집안에 좀 문제가 그렇죠.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 말씀을 드리면서 땅이 좋아서 사람이 많이 산 게 아니라 요즘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집안이 아니라 집안. 땅, 예, 땅. 예, 토양 예, 집안이 뭐 침하될 수도 있다 이럴 그렇죠. 때. 예. 살아야 하기 때문에 땅을 넓혀온 역사인데 예. 남해안, 서해안처럼 남해안도 개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펄들을 메워서 만든 게 광양제철이고 부산 명지신도시고 녹산공단이고 다 그렇거든요. 공사 잘하면 됩니다. 예. 잘 못하는 곳들이 있고 그게 너무나 화제가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뻔히 보이는 것이니까 주의를 하시라. 그러니까 정말 남해안 쪽은 이게 군사적으로는 중요한 곳인데 땅 쪽으로는 좋지 않은 지역도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살고 비싼 땅이 늘 좋은 땅은 아니라는 걸 잘 보여주는 곳인 거죠. 약간 지질학적으로 봤을 지질적으로. 때 조금 이제 부족한 예, 땅이다라는. 맞습니다. 많이들 개펄을 메꿨어요. 겉보기엔 땅인데 사실은 바다 위에 흙이 쌓인 상태에서 만든 거라 많은 제약들이 존재하죠. 그 비슷한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게 최근에 잼버리 대회가 열렸던 그래서 좀 새만금. 말이 나왔던 네. 새만금 지역인데 그렇죠. 거기도 그럼 비슷한 겁니까? 땅의 어떤 지질 그렇죠. 문제는? 그러니까 지질 문제도 있는데 거기는 일단 뭐 고층 빌딩을 지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새만금 문제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은 네, 새만금은 넓습니다. 넓죠. 서울의 3분의 2예요. 예,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각각의 다른 지역의 얘기를 새만금으로 퉁치는 게 있는데 군산 새만금이 있고 예,
김제 새만금이 있고 부안 새만금이 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부안 쪽이었죠, 이번에는. 잼버리가 열린 거는. 네. 이쪽은 관광을 하려다가 안 돼가지고 된 거고, 공단 2차 전지 들어오고 한중 합작하는 거는 군산 새만금이고, 네. 군산 새만금은 예전부터 간척을 오랫동안 해온 곳이라서 안정돼 있고, 현장을 답사한 바로는 그렇게 뭐 몇십 층짜리 고층 빌딩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서 네. 크게 이렇게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김제나 부안 쪽은 그런 공업단지가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새만금도 이게 지역별로 좀 특성이 다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그걸 한 번은 보셔야 안 속습니다. 가보니까 2차 전지 만든다고 공장 부지를 해놓은 게 있어서 갔더니 예. 어떤 분이 이제 새만금 불타오르네라고 플래카드를 걸어놨는데 그냥 군산시청 앞에 분양한 거였어요. 그 아파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 어떻게든 호재를 만들려고. 네. 사실 GTX도 그런 게 있었죠. 호재가 없다 보니까 GTX가 주목받은 게 있어요, 좀. 아, 원체 호재가 없다 보니까. 근데 그런 비싼 성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새만금이 너무 넓어서 예. 과연 이게 전부 다 개발될 것인가? 전 사실은 새만금은 안타깝지만 일부 역간척이라고 다시 바닷물을 들여서 다시 바다로 되돌리는 땅에서 바다로 그 사업도 일어날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니, 돈을 들여서 간척을 했는데 메워놨는데 네. 다시 돈을 들여서 다시 바다로 만든다고요? 많이 합니다. 시와호가 그래서 간척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바닷물을 들여서 사실 역간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와호 화성시 쪽이 애매한 개발 상태로 남아있는 게 그 계획 밖에서 그렇습니다. 너무 물이 오염되고 해서. 농업용수로 못 쓸 만큼 된 거예요. 이게 그럼 경제적인 그 비용과 같이 효용을 좀 따져봐야 될 텐데요. 그렇죠. 아직 그러면 이 새만금은 군산 지역에 있는 데들은 조금 그래도 상업, 뭐라 해야 될까, 좀 공업 용도로 좀 쓸 수가 있고. 원래 군산공단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확장한다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지역은 좀 공업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쓰기에는 조금 그렇죠. 효용 가치가 좀 없을 수도 그렇죠. 있겠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리고 요즘에는 개펄이나 바다에 대한 경제 가치를 높게치는 경향이라 예. 그렇게 봤을 때에는 땅으로 바꾸는 것과 그걸 두고 자원으로 활용하는 게 뭐가 더 낫냐에 대해서 논란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냥 땅으로 둔 지는 꽤 오래됐어. 꽤 오래됐죠. 점점 땅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가보면은 텅 비어 있어요. 가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뭐 개발을 한다라고 해도 당장 거기에 이제 입주할 예. 기업들이나 이게 그렇죠. 또 쉽지는 않은 예. 거고요, 찾기가. 당장 김제 쪽 새만금에 가보면은 예. 25,000명이 들어올 도시를 만든다는데 매번 달라요. 지금 땅이 텅 비어 있는데 제가 개막식 다음 날에 갔거든요. 준공식. 올해 내년까지 25,000명 살게 만들겠다고. 근데 그러나 잼버리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번 가보시길 바래요, 거기는. 그거라도 잘 됐으면 몰랐겠습니다만. 예. 아마 스마트 수변 도시라고 하는데 한번 가보시면은 아, 새만금 이런 거구나라고 실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또 답사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합니다. 자, 오늘 한국 도시의 미래 이 책을 직접 지은 이제 김시덕 박사와 저희 함께하고 있는데요. 심쿵 한방. 네. 이 책의 핵심 구절을 좀 부탁을 드리자면 네.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작가님이 잘 뽑아주셨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의 국토가 좁다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새만금에서 말씀드렸죠. 땅이 넓은데 놀리고 있어요. 택지를 만들고 철도, 고속도로 등의 교통망을 부설한 뒤 그냥 버려두는 상황을 무수히 확인합니다. 그래서 행정과 정치의 난맥상만 줄여도 한국 도시의 미래는 밝아질 수 있습니다. 선거 끝났으니까 이제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시죠. 이걸 조금 한번 분해해서 질문을 네. 좀 드려볼게요. 대한민국의 땅이 좁다는 건 강박관념이라고요? 네. 땅이 넓다라는 네. 뜻이요? 새만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땅 개발해놓고 놀려두는 곳을 무수하게 봅니다. 개발 안 된 것도 많고. 예. 이제 당장 제가 몇 주 전에 다녀온 하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동쪽 지역입니다. 예. 그쪽에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라고 만들려고 했다가 택지 개발해놓고 20년째 비워두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참 무수하게 많아요. 가보면은 택지 조성한다고 원주민들 내보내고 보상금 주고 택지 기반 만들고 한 다음에 비워놓고 너무 많은 돈 낭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땅이 좁고 게다가 국토가 분단돼서 더 좁아졌다라는 강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끝없이 간척을 하고 끝없이 택지 개발을 했는데 네. 그 결과 지금은 특히 이제 정치 공약으로 산단 만드는 게 참 인기가 좋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산단 부지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공약들은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기업들이 굳이 그곳까지 갈 이유를 찾지를 못하죠. 대략 한계선이 예. 당진 서산의 북쪽인 것 같아요. 특히 대서울권에서 공업의 하한선은. 물론 이제 권역별로는 좀 특징이 정말 다릅니다. 있겠습니다만 네. 행정과 정치의 난맥상만 줄여도 네. 한국 도시의 미래는 밝아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거 좀 어떤 부분을 꼬집으신 겁니까? 메가시티 논란 같은 거였죠. 네.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통합해야 되는 이런 것도 내버려두고 본인들 표 계산하셔가지고 본인들 표 약한 데 곳에서 민심 한번 흔들어 보려고 막 던졌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있고 저는 좀 이건 오히려
갈등만 조장하는 거고 지금 필요한 지역에 대한 논리까지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진정성 있었으면은 정리를 하고 오자, 차분하게. 뭐 어디 연구원이든 이런 데서. 그래서 한꺼번에 내놨어야죠. 그럼 다음 정말 진정성 있었다면은 다음 대선 때라도 행정통합 문제는 정리해서 내놓으시길 바래요. 한번 같이 하자, 이 반환하는 김에. 아하. 할 필요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로 파편화되는 게 아니라 통합을 통합적으로. 해서 통합 계획을 큰 그렇죠. 틀을 한번 그렇죠. 짜보자. 해서 대선 선거할 때 그 해당 지역들을 한번 투표를 다시 해보자. 전국적으로 한번. 미세 조정할 것도 있고요. 또 그게 시대 변화에 따라서 그렇죠. 사람들의 또 생각이 변화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때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야, 오늘은 김시덕 박사가 직접 이제 발로 뛰면서 공부한 내용들, 연구한 내용들, 한국 도시의 미래라는 책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